예, 거침없이 달려오던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 성격의 뭐 조선방산, 전력기기 이런 곳이 좀 쉴 때 다음 또 주자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인데요. 일단 7, 9일 연속 상승했던 우리 시장에 물론 미국 시장도 빠진 건 아닙니다만 뭐 그에 비하면 우리가 강했거든요.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뭐 크게 봐서 수급적인 측면, 종목, 다음에 외부 환경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매도했지만 이제 최근에 매도가 좀 진정이 됐고 특히 이제 연기금이 매수로 등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14.9% 정도 전체 자산에서 14.9% 정도로 조절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도 4분기 초반에 조사해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많이 빠져서 12%밖에 안 됐거든요. 한 3% 가까이 늘려야 되는 거죠. 금액으로 치면 한 30조 원 가까이 됐는 그 시점 기준으로 보면 한 3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현재까지 연기금에 매수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루 평균 대략적으로 900억에서 1000억 원 정도 계속 코스피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그런 힘이 생겼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첫 번째 변화됐던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목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작년에 결정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 올해는 삼성전자가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글로벌 반도체 종목군들의 어떤 수익률 추이를 한번 쭉 나열해 놓고 보면 좀 독특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TSMC,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많이 올랐던 빅4를 이렇게 또 나열을 해보고 못 올랐던 빅3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률 상위 쪽에 포진해 있고 작년에 올랐던 종목군들이 하락 수익률 하락 쪽에 좀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팔고 좀 덜 오른 종목.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주들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작년도 못 올랐던 4위가 올해 올랐던 4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수급의 어떤 이동이 나타난 점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에서는 그래도 연초 대비 미국의 국채금리나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온 점, 그리고 이런 어떤 환경에 뒷받침되었던 게 글로벌 정세 불안, 가령 뭐 유럽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든가,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에 따른 경기 기대감이 높아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각각 수급, 종목, 외부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우리나라 쪽에 작용하면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시장이 적응을 해나가고 있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섹터별로 우리는 이제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남아 있어서요. 유념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일까요? 예, 일단 지금은 편안한데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3월 되면 좀 많이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뭐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한 달 미룬 거기 때문에 이제 3월 초로 바로 오게 되고요. 또 오늘 뭐 반도체, 자동차, 뭐 목재, 의약품 이런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안에 결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은 시간을 미뤄뒀지만 그 미뤄진 시간대가 이제 점차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필이면 그 시점에 뭐 4월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 시점에 또 우리나라 공매도가 또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저평가 매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는 지점, 그 위치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종목들별로 좀 혼란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로 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3월 초 첫 번째 곱이 3월 말 4월 초에 관세와 또 공매도 재개까지 어떤 겹치는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즈음 됐을 때는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우리 시장 강세 배경으로 수급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으셨습니다. 예. 뭐 기관들 특별히 연기금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 퍼즐인데 산다고 보기엔 아직까지 숫자가 안 나오고 일단 매도는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요. 외국인들의 최근 움직임 또 외국인들이 언제쯤 매수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상당히 많이 팔았다가 올해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매도가 진정된 거죠. 그렇죠. 완전히 예. 이제 순매수는 아니니까. 월별로 작년 8월부터 해서 사실은 계속 순매도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역대급 매도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2월 들어서는 이제 매도가 거의 없이 매수 매도 되고 2월 첫날에 이제 딥시크 충격으로 매도를 대량으로 했던 걸 빼고 보면 그날 빼고 보면은 현재까지 금액 기준으로는 수매수긴 합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제 매도로 나오면서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올해 외국인들의 특징이 순매수한 날하고 순매도한 날하고 비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 매도 그때마다 이제 다르게 하는 건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외부 환경이 조금 더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동기가 됐던 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진다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좋아진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기업들의 실적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건데 이 실적 수출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관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가 된다면 지금은 뭐 대부분 다 협상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 10%, 15%, 25%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관세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실적 추정치 하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초 넘어가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가 된다라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매수 매도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오늘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소위 최근 주도 섹터의 변동성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HD 현대중공업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면 보겠습니다. 가장 시장을 대표하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정말 뭐 강세였고요. 오늘 사실 조정폭도 이 정도면 뭐 그리 크진 않은데 현대중공업은 좀 얘기가 다르죠. 낙폭이 거의 10%까지 밀리면서 조선주 쪽으로의 차익이 많이 나옵니다. 조선주는 실적은 좋은데 사실은 많이 올랐다. 오늘 또 증권사에서 좋긴 하나 편안히 좀 살 수 있는 구간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조선주 고평가에 대한 분석, 또 대표님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제 선반영됐다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산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정부 전후에서의 어떤 한 단계 더 또 재료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이게 이제 나중에 역으로 보면 혹시라도 발목 잡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는 건 괜찮은데 혹시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면 또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비용 지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고민이 일부는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조선과 어떤 방산이 올라갈 때 어떤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다른 대안으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네, 보면은.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엔 재료가 좋으니까 확실한 종목군들의 투자하자라고 하면서 수급이 몰렸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실적 바닥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좀 많아졌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제 일부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매도하고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재료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유럽의 어떤 방위비 증액은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의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에너지를 더 많이 구매해야 네. 되니까 거기에 따른 LNG에 대한 구매도 어느 정도 따라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장세는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날 재료에 따라서 좀 산발적으로 상승 시도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돼서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씩 분산 투자를 좀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건 조금 차익 실현? 네, 차익 실현해서 이제 다른 업종으로 좀 덜 일부 오른 업종으로 좀 갈아타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방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산주들도 뭐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양새를 낸 대표적인 섹터이고요. 조정이긴 합니다만 뭐 약간 조선주보다는 낙폭이 크진 않은데, 오늘 뉴스는 미국의 뭐 국방부가 국방 예산 줄인다고 해서 사실 미국의 방산 쪽에 많은 소프트웨어 팔란티어가 10%나 밀렸는데, 우리가 방산주 빠지는 거 이걸 갖다 붙이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실은 미국에 뭐 이런 방산 뭐 탱크 자주포 파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좀
상승에 대한 부담 차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뭐 그 외 재료를 우리가 또 생각을 연결해서 볼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럽 종전 기대감, 그리고 유럽 종전에 따라서 이제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 GDP 대비 비율로 치면 그런 재료가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러시아와 미국 간의 장관급 회담으로 일단 지나갔고 우크라이나나 유럽이 패싱이 됐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종전 협상 과정 자체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지게 된다라면 지금 GDP 대비 방위비 증액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종전된 다음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판단하게 되면서 최근에 그 기대감도 올라갔던 걸 좀 되돌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앞서 이제 조선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대안주가 없을 때는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지금 대안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산주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유럽 쪽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면서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조선 업종하고 좀 비슷한 관점으로 역시 이것도 뭐 포트폴리오에서 한 축으로 가져가는 건 좋겠지만 비중을 계속해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되는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좀 분산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역시도 필요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패싱 그게 이제 러우 전쟁의 종결이 늦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데 사실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는 최대한 자기 거 먼저 확보해 놓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외신에서는 좀 지연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는 전해집니다. 네. 다음 2차 전지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요즘 보면 좀 좋은 편입니다. 꾸물꾸물 좀 올라가려는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걸까요? 어떤 적어도 이제 악재를 털고 가는 초입일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제 악재를 턴 거지 좋은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악재를 털었다는 의미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미국에 GM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데 근데 이제 GM이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전기차 생산을 축소한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축소하는 그런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공급이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인데 토요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토요타에 2조 원대 정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공장을 이제 짓는다. 이런 재료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존에 좀 악재로 생각했던 것들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어떤 압도적인 성장을 구현한다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큰 악재가 나올 거리가 없는 상태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이제 점진적인 어떤 상승,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예전과 같은 어떤 대세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테슬라 리스크, 그러니까 머스크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한 어떤 리스크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걱정도 좀 있어서 지금은 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좀 불안정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사실은 말씀 안 하셨지만 전력기기 같은 걸 여쭤봐도 뭐 동일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전력기기는 이제 AI 쪽에 연결고리가 있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어제 약간 좀 이견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국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서 구축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놓고 보면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지 않나. 원전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구축하려고 하는 거 봐서는 그런 동기가 있어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그쪽에 힘을 조선이나 방산 쪽에 힘을 더 실을 때는 아니라고 하면 결국 이제 투자자들 셈법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머리가 그죠? 네. 그럼 어느 시장 자체는 이제 분위기는 사실 좋아지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쪽으로 포트를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지금 눈여겨볼 섹터 업종은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열흘 정도 보면 하루 빼고는 하루만 빠지고 계속 올라가거나 보합이거나 이런 구도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 뭐 레거시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만 뭐 소부장이라고 표현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 장비 업체 외에도 이제 소재 쪽 업체들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다음에 이름에 뭐 머티리얼즈 들어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지오에서도 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낸드 가격이 상반기까지는 좀 하락하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턴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저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계속 내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2번 정도는 추가 인하 쪽으로 보게 되는데 최근에 뭐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더라도
건설주들 상당히 강했거든요. 뭐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금리 인하를 또 선반영한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건설주가 현대건설이 좀 유난하게 올라갔고 나머지 건설이 최근에 좀 따라붙는 정도 흐름인데 뭐 GS건설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대비 우리 증시에서 가장 못 간 업종이 미국에서는 JP모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주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못 간 게 그러니까 밸류업 기대치로 이제 올라갔다가 그 밸류업 기대치가 좀 꺾이면서 주가가 이제 그동안에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 강했는데 우리는 덜 올랐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흡수했다라고 보면 한번 이제 금융주도 이제 아직은 수급이 안 좋은데 수급이 턴하는 시점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잘 가던 섹터들은 사실은 많이 갔죠. 방산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막 시장에서 흥분하고 환호하고 방송에서 이 시간 얘기하고 저 시간 얘기하고 그때 사실은 팔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확인하고 사실은 좀 수익을 내어주더라도 이제 팔고 조정하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그래서 주목할 점 반도체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소부장까지를 포함하는 네, 개념이고요. 건설은 사실은 건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은 어때요? 그쪽도 이제 말씀하신 혜택을 입거나 어떤 뭐 재건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건설주 갈 때는 우리가 같이 가는 레미콘 뭐 이런 것들, 시멘트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건설주에 좀 국한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은 금리 인하도 있지만 재건이 다른 재료를 더해져서 재건 쪽으로 부각이 될 경우에는 국내 다른 업체들은 또 수혜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설사들, 뭐 조금 전에 현대건설은 지금 뭐 많이 올랐다라고 친다라면 뭐 GS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로 좀 국한해서 그러니까 전통 건설주 중심으로 좀 국한해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또 고민이 뭐 이제 시장은 좋지만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이동훈 대표님께 답을 얻어봤습니다. 블로커 이동훈 대표님 고맙습니다.